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27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27회 강의에서는요, 우리 34조 1항 내지 4항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 복습을 좀 하고요. 자, 우리 등록요건 5단계 중에 이제 34조 1항은 21호까지 있는데 우리 앞서서 1호부터 13호까지 쭉 봤습니다. 14호는 좀 특유 규정이라 좀 빼고요. 자, 15호부터 21호까지 법 규정 위주로 우리 어떤 좀 주요한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34조가 부등록 사유고 34조는 특히 1항은 1호부터 21호까지 있다. 자, 34조 1항, 자, 15호부터 21호까지 34조 1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조 개괄입니다. 우리가 부등록 사유라고 하죠. 34조 1항은 1호부터 21호까지 있습니다. 부등록 사유다. 자타식별력이 있어서 다른 등록요건 5단계 중에 33조를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받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4조 1항, 34조 2항입니다. 2항은 판단 시점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34조 3항은 상표권 소멸. 요거 이제 34조 1항 요거 다 마무리되면 이제 3항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등록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34조 4항은 좀 별도 특유 규정이라 나중에 별도로 하게 되고요. 지리적 표시라는 게 좀 있습니다. 좀 독특한 규정이고요. 이제 일본에 이제 먼저 만들어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좀 따라해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 규정이기 때문에 34조에서 4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이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4조 1항, 우리 이제 나머지 15호부터 21호까지 볼 건데요. 우선 15호부터 17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게 15호부터 19호까지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대신 이제 법조문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심사 기준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뒤에 나오는 20호, 21호는 중요합니다. 자, 15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조 1항 15호는 한마디로 기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기능적인 부분만 보여지게 주로 이제 입체상표인 경우가 많이 적용되는데요. 자, 입체적으로 된 어떤 형상이 있는데 기능적인 것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왜 상표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특허로 등록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건 좋은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만으로만 좀 구성되어 보여진다면 그거는 상표로 등록받지 않게 하고요. 심지어 디자인으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특허로 받아라. 주로 입체 형상일 때 나옵니다. 그런 논점이에요. 뭐 평면이거나 그럴 때는 기능적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형상에 관련이 많다. 15호고요. 16호입니다. 16호는 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데 요거는 WTO 트립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특허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조약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파리 조약 제일 유명하고요. 뭐 WTO 트립스 조약 뭐 그런 거 있고 여기에 따른 회원국 뭐 여러 가지 마드리드 조약 뭐 여러 가지 그것들 배우게 되는데 자, WTO 트립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대부분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 나라 해당하는 거는 그냥 시험 문제다 주어질 건데 특히 이제 이게 유럽이나 미국 이런 거라고 딱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품 보십시오.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우리 포도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도주 같은 경우에 그 포도주 이름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산지를 나타냅니다. 뭐 샴페인, 쌍파뉴 그런 것들이고요. 뭐 보졸레 누보, 보르도 다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프랑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나파밸리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온 이유는 자, 실제 그 외국에 걔네들 와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받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협상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원래 등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정당한 사용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 프랑스 와인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등록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16호입니다. 그래서 16호 이거 주로 포도주 이거 딱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15호는 기능성, 그다음에 16호는 포도주. 17호 갑니다. 17호는 식물식품종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품종 보시면 아시겠죠? 품종 같은 거 이렇게 주로 식물에 관한 거 뭐 장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인데 그 품종이 우리가 개량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개량해서 만든 거를 요 법에 따라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품종 명칭을 등록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걸 개발한 사람은 이걸 상표로 등록받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누구나 써야 되는 명칭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예전에는 이걸 보통 명칭으로 봤거든요. 판례도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아예 부등록 사유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식물식품종보호법에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고 동일 유사한 상품에 쓴다면 그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물에 관련된 거겠죠. 그 예전 판례에는 이제 장미 품종에 관련된 레드산드라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다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종 명칭 같은 것도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품종 명칭을 등록받은 사람도 이 법조문상에서 보면 예외가 없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17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호하고 19호 보겠습니다. 18호, 19호도 역시 계속 지리적 표시라는 게 나옵니다. 지리적 표시. 그렇죠? 아까 지리적 표시가 어디서 나왔죠? 16호에서 나왔죠? 포도주. 그런 게 나왔는데 18호는 이제 우리나라 법률 중에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보호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등록된 경우가 있으면 그 지리적 표시와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상품은 동일해야 돼요. 상품은 동일 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가 들어간 거는 대부분 상품이 동일합니다. 아까 포도주, 증류주도 동일 유사가 아니고요. 포도주, 증류주라고 해서 동일한 걸로 한정됩니다. 실제로 개정된 거예요. 그다음에 19호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FTA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 FTA 한번 휩쓸었었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유럽과 FTA를 맺을 때, 그때 이후에 들어온 규정입니다. 자, 그럼 자유무역 협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자기한테 좀 유리한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유럽에서 뭘 했냐면 예전에는 포도주, 증류주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농작물, 뭐 올리브유라든지 그 지역에서 나거나 하여튼 여러 지역에서 나는 유명한 농산물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올리브유도 있고요, 뭐 치즈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19호도 솔직히 우리나라의 어떤 농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외국이겠죠. 아까 16호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규정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다 지리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FTA 떠올리시면 됩니다. FTA. 자, 20호하고 21호인데 20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호는 최근에도 2차 시험에 나왔고요. 이게 개정되고 나서 판례가 나오자마자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1호도 나름 뭐 예전에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자, 그럼 20호 보겠습니다. 자, 동업, 고용 등의 계약 관계, 그 다음에 업무상 거래 관계, 그 밖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은 판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심사 기준에 이런 게 어떤 관계인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용 등의 계약 관계면 나의 뭐 제 직원이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동업 관계, 여기 뭐 문제도 주어져 있지만 법조문에도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를 알 수도 있잖아요. 계약하다 보면. 그럴 때 몰래 동일 유사 상표를 동일 유사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뭐 제가 주인인데 특히 뭐 유명한 식당이에요. 근데 직원이 그 유명한 식당에 상표가 없는 걸 알고서 직원이 상표 등록받으면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뭐 등록을 못하게 할 수 있고 등록이 됐다라도 무효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 실무에서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역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21호 같은 경우에는 자,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라고 되면 파리 조약을 얘기합니다. 그럼 주로 그냥 외국에 등록된 상표인데, 자, 그런 외국에 등록된 상표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권리자와 비슷하게 거래 관계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1년 정도라고 기한을 두는 게 있었는데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하여튼 거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라면 그 사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상표 등록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등록 안 된 걸 알고서, 그러니까 이제 20호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21호는 무조건 외국에 권리가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등록을 못 받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1호죠. 그러니까 21호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이것도 나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판단 시점이 출원 시인 게 있습니다. 11, 13, 14, 그리고 뭐였죠? 20, 21호. 자, 얘네들은 판단 시점은 이런 요건 등이 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여부 결정될 때쯤에 뭐 계약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출원할 때부터 이미 계약 관계가 이미 있었을 때 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20호하고 21호, 특히 20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자, 우리 34조 1항은 부등록 사유죠. 자,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키워드 위주로 뭐 기능성, 포도주, FTA,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계약 관계 이런 정도, 부등록 사유에 그런 게 있었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시간이 되신다면 또 이제 입문 강의 또 한번 들어보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신 다음에 기본 강의 들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게 미랄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 1차도 마찬가지고요. 2차 때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무너지지 마라. 넌 이미 시작했다. 그렇죠? 시작이 반이고요. 이미 시작하셨다면 끈기 있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상표법 입문 강의 27회 마무리하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